네, 21대 국회 화제 초선 당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당선인을 만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한국당 허은하 당선인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중이니까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지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고 네. 계십니다. 정말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희가 지난 1월에 뵀었죠. 네, 네.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그쵸. 그때 그때만 해도 네. 네. 이 한국당 인재로 영입이 되셨던 날에 오셨고 오늘은 미래 한국당의 당선인으로 이제 모신 건데요. 네. 선거 끝나고 한 20일 정도 지났잖아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요? 총선 이후의 삶이 그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선거 과정 때도 정말 많이 치열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비례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라는 그랬어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네. 워낙에 이제 선거법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비례대표 후보들의 모습을 좀 보여줘서 네.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당선이 되면 조금은 쉴 날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더 치열해진 것 같아요. 더 치열해진다는 건 뭐 준비할 것들이 많이 생기셨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새로운 뭐 네. 직업에 대한 준비도 있고 네. 또 이제 기존 것 뭐 정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깨가 너무 무거워진 제가 자리에 있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 보좌진도 새로 세팅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내가 어떻게 변화하면서 국민들께서 눈살 찌푸리지 않게 네. 무슨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어라는 소리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런 것들 이제 교육 공부 이런 부분들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좌진 구성을 제가 조금 신경 써서 중요하죠. 네, 8090 네네. 세대로 제가 좀 세팅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그냥 70이고 네. 그 이후로는 다 80 세대, 80 세대, 90 세대. 해서 좀 청와대 출신부터 당대표급 의원실 보좌진까지 해서 실무와 전문성을 갖춘 분들과 함께하면서 저희 부족함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보좌진 세팅에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네. 보통 이제 초선이 되신 분들께 여쭤보면은 사실 별로 실감이 안 난다 이런 얘기 하시다가 그 배지를 받고 나면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종종. 허은하 당선인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 배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예, 네네. 그 등록 서류할 시간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못했고 이제 금주에 준비해서 한번 저도 배지를 만져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좀 실감이 나는 건 네.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진짜 이제는 그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구나라는 네. 것을 느끼면서 특히 그 보수 실패에 대한 그 참패 원인들을 지금 분석하면서 더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선이 된 사람이라서 네네. 더 무거운 어깨 안에서 이걸 뭘 해야 되나라는 것 때문에 실감하게 되는데 그 실감하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제 진심적인 마음은 국민들이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으로서 변화한다라는 것을 실감하듯이 21대 국회가 새로 열리는 것을 실감하게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미래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 19명이 당선됐는데 네. 마침 19번 이셨어요. 네. 이 개표 방송 보면서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 뵀기 때문에 이 후보님이 되시나? 약간 네, 긴장하면서 좀 본 게 있었어요. 19번의 그 너무 느낌은. 감사하더라고요. 아까 잠시 화장실에서 뵀을 때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또 한 번 이렇게 그 소름 돋는 감동을 느꼈고 그렇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네. 말씀 드리고 싶다. 그 다시 한번, 당일의 느낌이 사실은 이제 잠 못 드는 밤이잖아요. 보통 그 선거 한숨도 당일은. 못 잤습니다. 거의 새벽까지. 예. 사실은 한 사흘 전에 포기했었고 그러셨어요? 저희는 당선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어야 되니까 네.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하자 하면서 전날까지 열심히 뛰었거든요. 네. 근데 예상이 19번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뜨니까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좀 뭔가 그럼요. 기대를 하게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한 10시 정도에 알게 됐는데 그 알게 된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섞고 10초 정도만 기뻤던 것 같아요. 이 네. 부담 때문에요? 네, 그다음부터는 부담, 감사함, 미안함, 그리고 진짜 여튼 부담감이 너무 컸어요. 네네.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내가 그렇습니까?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제가 생각했던 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예,
이렇게 마지막 번호로 내가 당선되는 데는 보수들의 무언가의 열망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여튼 제가 할 일이 무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심각하게 철학적인 것까지 고민하면서 그 순간에 그 네, 순간에 많은 생각들을 예, 알겠습니다. 워낙 그 이제 직업이 있으셨고 프로페셔널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전혀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시게 된 건데 네, 여러 가지 그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중에 딱 하나 뭐 좀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이 미래한국당에서 원유철 대표가 이 분홍색 가발을 쓴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혹시 당선인의 아이디어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팩트는? 저희가 그 네, 핑크 챌린지라 그래서 네, 같이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희 이번에 미래한국당에서는 같이 의견을 내고 함께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명을 이제 핑크 챌린지라고 했는데 음, 그 핑크라는 것을 알리는데 핑크가 약간 치유의 색이고 그리고 자궁의 색이라 그래서 네. 그 혁신, 새로움을 얘기하거든요. 음, 그래서 좀 희망과 변화하는 것을 보여드리자라는 의미에서 좀 챌린지가 요즘에 트렌디하니까 챌린지로 해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도부께서 우리가 먼저 실행하겠다 하면서 먼저 손을 드신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실행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유철 대표님의 그 핑크 챌린지였는데 이제 그 의지가 강하시다 보니까 네. 그날 좀 과하게 하신 부분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핑크 황소를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핑크 예. 황소요. 원래 황소로 유명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그걸 이제 나는 핑크 황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셨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 그럼 뭐 메시지가 약간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었던 그쪽 건가요? 그 의지를 너무 많이 근데 저희는 좀 물론 그 국민들께서 좀 눈살 찌푸리는 부분은 있었지만 감사한 마음은 있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내리긴 했습니다. 근데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은 있었으나 다음부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눈살은 찌푸리지 않되 하지만 실행에 동참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랬기 때문에 그 후에 챌린지가 좀 다 함께 네.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491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미지 전략가로 알려져 있으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주로 하셨는지, 선거 국면에서는 또 그 이력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네. 그 이미지 전략가는 우선 사람도 이미지 전략을 잡고 또 국가,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전략을 잡습니다. 네. 우선은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에게 우선 호감을 느끼게 사람이라면 호감을 느껴야 되는 건데 네. 그 호감의 그 방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막 그 되게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도 호감이 느껴지는 분들, 뭐 김구라 씨 같은 경우도 네네.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호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네. 계시고 네. 그리고 약간 츤데레 느낌 때문에 호감이 느껴지시는 음.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나름의 매력으로 또 호감을 느끼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것은 하나의 그만의 정체성입니다. 어. 내가 누구나 착하고 누구나 예쁘게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네. 자기만의 색을 담아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인데 처음에 그 정체성을 구축하고 그래서 기반을 다진 다음 그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때, 어떻게 행동할 때,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실행할 때, 어떻게 말할 때,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은 뭐 마케팅적인 거, 미디어적인 거, 그리고 뭐 어떤 그 위기 관리, 네네. 평판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분들께서 고객이라면 고객이 그를 어떻게 호감을 느끼게 하고 기억하게 할까라는 부분을 진행하는 게 이미지 전략가인데 국가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네. 이미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도 그 아이디어를 많이 활용을 당내에서 많이 네, 하신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중간에 제 들어가서 네네. 한 달, 2주 정도 했었던 거기 때문에 네. 많은 것을 해보진 못했지만 그렇군요. 그래도 많은 부분을 좀 수용해 주셔서 네. 뭐 진행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 미래 한국당 뭐 추후에 뭐 통합을 하더라도 네. 저희 보수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맞는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국민들께 보수의 품격이 뭐고 보수가 어떤 건지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궁금해하지 않도록 표현해서 한 번이라도 저희 쳐다보시고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뭐 이번에 어찌됐든 보수 정당에 좀 실패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네, 질문 드릴 수 맞습니다. 있는데요. 이미지 전략가로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만들어가야 될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호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호감이 있어야죠. 뭐 막말하더라도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막말이 그냥 막말로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예. 가지가 있는데 통합당의 이미지와 한국당의 이미지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음식을 고를 때 보면은 너 한식 먹을래, 양식 먹을래 하잖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보수가 한식이라고 했을 때 한식집에 가면 그중에서 나 맛있는 찌개 주세요 했을 때 국민은 사실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네. 우리가 된장찌개를 놔드린 어, 형국이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음. 부분이죠. 결국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가야 될 이미지는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듣는 척이 아니라 진짜 국민이 바라보고 국민이 이 한식집 보수당에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보수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 아까 말씀드린 정책성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거. 국민들은 분명히 기다려 주실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급하게 뭔가를 실행해 버리면 네. 뭐야 저 따라가는 거야 뭐야 보수 음. 맞아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정책성을 확실하게 그 구축하는 부분을 하면서 기존에는 그 보수라고 하면 차도남 이미지였어요. 차가운 뭐 네네. 도시남자 네네.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약간 차무남 이미지예요. 참나요. 차갑고 좀 약간 무식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제대로 표현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따뜻한 보수의 이미지, 그 기존의 정체성은 담고 그 보수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국민들이 느끼게 해주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다가와 주실 수 있고 보수들도 아 보기 싫어 그냥 네네. 싫다였는데 한번 볼까라는 네.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냥 싫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유 없이. 예, 이유 없이 실은 그 자체를 해결하는 거라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 5020님이 이제 이미지 전략가시니까 원래 그 직업으로 계실 때 관련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5020님은 일단 축하드린다는 메시지와 함께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는 어떤 게 강점이고 약점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아, 네. 네네. 그것도 연구를 제가 좀 그때도 하셨을 것 여기 와서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긍정적인 부분을 네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에 제가 시스템을 칭찬을 해드렸던 게 기억나요.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 네. 이번에 선거도 확실히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시스템이라는 것은 조직이 구성되면 각각의 역할의 전문성을 믿고 맡기는 거고 그 역할을 확실히 구분했고 그다음에 내가 원래 타겟팅된 고객과 그러니까 국민과 네. 또 다른 타겟 조금 더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돼야 되고 그 분석에 맞게 아까 말했던 진짜 김치찌개인지 된장찌개인지 네. 이걸 알아내는 작업 네. 그리고 그게 한 소리가 돼서 모두 다 같은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잘 됐다. 그러니까 얄미울 정도로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거에서 단점이라면 한 소리를 낸 건 저희가 배워야 될 점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색은 없었던 것 같다. 예. 좀 개성 있는 목소리나 이런 네네. 것들. 그래서 원내 들어오시면 뭐 개성에 있는 소리를 내실 거라고 믿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지만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벤치마킹을 한다면 네. 그러한 시스템적인 거, 조직 관리하는 법, 한 소리를 내는 법 네. 이런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미지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초선 초대석 허은하 당선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초선 초대석 오늘은 허은하 당선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 그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평소에 생각하던 어떤 보수정당의 이미지와 실제 내가 직접 겪어본 보수정당의 이미지는 좀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네. 면에서 그랬던가요? 아까 네. 왜 그냥 싫다라는 것에서 차갑고 능력도 없는 차분함 이미지로 우리 네. 국민들이 보셨는데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네네. 이런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좀 네. 매력도 없고 정감도 없고 이 당에 음. 가면 내 이미지만 나빠질 것이다. 이런 심지어 그 생각을 생각도. 했었죠. 네네. 그래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당에 들어가서 정말 놀란 게 있는 게 저희 뭐 미래한국당이든 미래통합당의 기존의 국회의원님들이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들 열심히 예, 한다고요? 네. 일을 상당히 열심히 했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들께서 원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국회의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을 출입하는 기자들께도 여쭤보니 네네. 정말로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과는 좀 다르네요. 전혀 다른 거죠. 네네. 그래서 근데 왜 이럴까? 네.
라는 게 저에겐 숙제예요. 근데 음. 왜 모를까? 그래서 저는 국민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해도 우선은 우리를 보실 것 같다. 그러니까 음. 일하는 국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그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리는 것에 제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음.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 언론 노출보다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근데 네.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분들에게 우리는 관심이 많지만 일반 국민들은 네. 사실은 노출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어쩌면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또한 이미지일 텐데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저도 함께 좀 노력해서 제 전문성을 발휘해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내 현안을 좀 여쭤보죠. 지금 미래한국당 음, 소속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통합당과 합당을 언젠가는 하겠죠. 네. 네, 네. 이 통합당의 경우에는 비대위 구성을 두고 네, 엄청나게 혼란이 있다가 이제 음. 새로 선출되는 원내 그 지도부에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과정이나 혹은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언론으로 바라보시면 국민들께서는 또 싸워, 또 저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또 내부적 상황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여보면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이라는 걸 처음으로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음. 모든 게 처음에 좀 시끌벅적 하다가 일이 마무리되는 거라 네. 그런 작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뭐 제가 그 지금은 같은 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좀 새로운 지도부가 음. 그 갖춰져서 국민들께서 조금 불편하게 바라보는 그 시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은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빨리 정리가 됐으면 네,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통합당의 네. 경우. 어, 지금 한국당 입장에선 투표권이 없는 거죠. 저희는 참 지켜봐야 됩니다. 네. 애매합니다. 좀 떠나서 어떻게 보면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더 객관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원내대표는 어떤 이미지를 가진 분이 통합당 원내대표 자리에 올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냥 네네. 이미지적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변해라, 확 바꿔라, 네. 뭐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생각했던 국회의원 이미지를 좀 확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면 어떨까? 예를 음. 들면 좀 이렇게 그 뭐 회의를 좀 고된 회의 후에 퇴근하셔서 네.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위스키 드시고 뭐 이렇게 삭개 드시는데 네. 그냥 치맥 드시는 네. 그런 원내대표. 아, 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까? 일을 하실 네. 때 네. 일을 하실 때 이렇게 보좌관들이 막 무거운 서류 막 들고 다니고 이제 원내대표 막 혼자 걸어 다니시는데 네. 태블릿 PC나 이런 거 하나 들고 네. 다니시면서 좀 이렇게 본인 어, 스스로도 보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네. 우선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네.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 좀 올드한 이미지를 좀 없애는 그런 분이 됐으면 네, 좋겠다. 그렇죠. 네. 그런 좀 뭔가 소통이 될 것 같고 달라졌다라는 음. 걸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선은 느껴져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느낄 수는 없기 때문에 음. 우선은 이제 우리가 군복을 입었을 때와 사복을 입었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네. 그들의 행동 자체가 달라진 것을 보시면 국민들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생각입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원내대표 선거고 지금 4파전으로 굳혀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미지에 맞는 후보가 있나요?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죄송합니다. 없다는 걸로 들립니까, 갑자기? 네. 네, 있기를 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통합당 초선 당선인들이 원내대표 경선 전에 이제 토론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일부 이제 원내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이제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이 그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초선 당선인들의 얘기를 듣는 이런 절차들은 당연히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네네. 네. 초선 당선인의 숫자도 많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서로 통화는 거의 했거든요. 통합당과 이제 서로 통화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네. 얘기하면서 얘기 들어보면 네.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겠지라는 식으로 따라갈 초선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자기 소리를 낼 것 같고 네. 한 분 한 분이 투표권을 행사하신 분이고 국민의 네. 목소리이기 때문에 음. 예, 그분들의 목소리를 그냥 선배 말을 따라라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네. 토론하셔야 될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미래한국당 허은하 당선인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